안녕하세요. 저는 에듀윌 공인중개사학원에서 부동산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희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또 혹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또 현재 지금 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동산 공법이 무엇이고, 이 공법을 알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하고 갖추지 못한 분들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겠는가. 일단은 강의를 제가 2강에 걸쳐서 하는데, 이 2강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좀 시간을 내 가지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 부동산 공법이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그전에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알게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뭡니까, 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관심 있죠. 단지 자금이, 투자 자금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을 알게 되면 투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딱 2시간이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주로 강의하는 게 부동산 공법인데, 부동산 공법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게 되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배운대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부동산과 여기 있는 공법을 결합해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이 무엇인가 먼저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 우리가 부동산 그럽니다.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 부동산인데, 이 토지를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 토지 한마디로 전국토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냐 그러면, 네,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든 아니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든 이런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알고 살게 되면 인생에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 그러면 뭐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 대, 잡종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성이다 그러면 이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 중에서 뭐가 좋습니까 하면, 지목이 대지가 비싸고 좋죠. 지목이 대지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땅, 건축이 돼 있는 땅을 말하겠죠. 전답 과수원이다 그러면 이걸 뭡니까? 농지죠, 농지. 아무래도 싸겠죠. 그 다음에 목장용지, 이것도 싸고, 우리가 사는 뭡니까? 사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싸고, 그리고 잡종지인데 잡종지는 대하고 비슷하니까 좀 비쌉니다. 이렇게 모든 토지는 지목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지목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가 그러면, 지목은 28가지입니다. 지목은 28가지를 분류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지목에 의해서 28가지 분류하는데, 분류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냐면,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이용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지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지목을 분류할 목적은 주 목적이 과세, 세금입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전답 과수원, 이렇게 농지에다 세금을 많이 매기겠어요? 아니면 대지에다 많이 매기겠어요? 당연히 대지에다 세금을 많이 매기겠죠? 매긴다? 편이 그런데 부과하겠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이렇게 28가지로 분류하는데, 분류하는 주 목적은 세금 부과가 주 목적이었다. 그리고 분류하는 기준은 현재 이용 상태다. 어떻게 지고 있다? 산이다. 그러면 임야. 농사 지고 있는 논밭이다 그러면 전답. 과수가 많은데 과수. 이렇게 현재 이용 상태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도
아무래도 전답 과선이 대지보다는 쌉니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답 과선이 대지보다 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답 과선을 대지처럼 비싸게 팔고 싶으면 여기 있는 전답 과선을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대지로 변경하면 어떨까요? 전답 과선을 대지로 변경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 이렇게 땅 소유자를 우리가 지주 그럽니다. 지주. 땅 소유자가 자기 임의로 이걸 갖다가 자기 임의로 이렇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을까?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이걸 바꾸면 되겠죠. 바꾼다 그러면 가격이 훨씬 비싸질 거 아니에요? 이게 전답과세는 예를 들어 전답과세는 10원 한다 그러면 대지다 못해도 100원 하겠죠. 훨씬 더 비싸니까. 그러면 이 지목 변경을 개인들이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변경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용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법에서 허용을 해 줍니다. 허용을 해 주는데 그냥 막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찌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요. 허가.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 안에서 근데 허용을 해 주는데 자 허용을 해 주니까 변경하자. 그러려면 그냥은 안 되고 우리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국민들에게 뭔가 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비용입니다. 일정한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되면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목이 전이다 그러면 전, 밭 전 아닙니까? 밭을 갖다 뭐로 바꿔요? 대로 바꿔요. 대로. 밭을 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땅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밭을 대지로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부동산 공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법에서 전을 대지로 바꾼다 그러면 크게 그냥 밭을 대지로 바꾼다. 그냥은 바꿔주질 않아요. 그냥은 바꾸지 않고 왜 바꿔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왜 바꿔야 됩니까? 이제 국가가 물어보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내 땅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바꿔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이거 밭인데 이 밭에다가 뭐 한다고? 건축을 하려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는 그 밭이 도로하고 닿고 있어야 돼요. 도로하고 접하면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하고 접하니까 그건 가능하겠네 해가지고 이거는 농지니까 농지죠. 농지니까 뭘 받냐 그러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고 허가를 받는 거예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여기서 일정한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농지 보전 부담이라는 돈도 내야 되고 허가를 받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허가해 줄 때 공짜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채권사의 채권. 그래서 허가할 때 들어간 비용이 좀 들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여기에다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여기에다가 이렇게 개발행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도 물론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현재 이 땅은 지금 이렇게 있답니다. 이 토지는 현재 지목이 뭡니까? 전입니다. 전인데 여기에다 허가 받아서 여기에다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공사 끝나면 준공을 받겠죠.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하고 이제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지목이 됐는데 일정한 비용을 투자를 했더니 지목이 대로 변경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됩니다. 지목 변경은 내가 물론 법이 정하는 기준을 맞아야 되겠지만 내가 일정한 비용만 납부하게 되면 지목 변경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자 전 국토에 있는 모든 땅은 첫 번째 지목이 있고 지목 28개 지목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우리가 성년이다 그러면 이 강의 듣는 분이 성년이다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말은 들어봤을까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지역이 있거든요. 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용도지역은 21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을 21가지 용도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 지목은 뭐 하려고? 현재 이용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뭐 하겠다?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지목을 붙이면 지역은 어떻게 하게 되면 전 국토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까? 우리 국토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정된 자원이 국토를 어떻게 하게 되면 이 국토를 경제적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까? 이래서 자, 토지 이용을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에 맡기지 않고 국가에서 이렇게 씁시다라고 국가가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방향을 21가지로 잡아주고 이 방향에 맞게끔만 이용을 하세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방향을 잡아줍니다.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방향을 뭐라고요? 자, 여기는 주거기능 위주로 개발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주거지역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면 주거기능 위주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 안에 뭐가 있다? 전이 있다. 전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밭이 있다. 그러면 전이라 하더라도 밭이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농사 짓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 용도로 쓰라 지금 이런 얘기요. 두 번째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 안에 있는 땅들은 될 수 있으면 상업 위주로 상업이니까 뭐 해야 돼요? 업무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위락도 이런 걸 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특정 지역은 여기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공장 용도로 쓰고 또 여기는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그러면 녹지는 개발하지 말고 인간이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녹지 공간을 남깁시다.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몇 가지가요? 21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21가지를 구분할 때는 자 목적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자 이렇게 해서 21가지 구분하는데 이 구분은 물론 세금하고는 관계없고 뭐를 봐야 돼요? 이것은 현재 이용 상태하고 앞으로 미래 현재하고 미래 이용 상태까지 고려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유익하겠다라고 판단하면 21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토지를 바라볼 때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지목을 봐야 되는가? 토지를 볼 때는 용도 지역을 봐야 되는가? 지목이 중요하냐? 지역이 중요하냐? 그러면 지목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 자기 의사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내가 돈을 조금을 투입을 하게 되면 지목 변경은 되는 거예요. 지목 변경은 되는데 여기 있는 용도 지역은 간단하게 녹지지역 땅 가격이 10원 한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얼마입니까? 100원 합니다. 100원. 그러면 여기도 녹지지역을 상업으로 변경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용도, 자 지역 변경인데 지역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임의를 할 수 있는가? 지역 변경은 어려워요. 전혀 못한다는 아니요. 전혀 못한다는 아니고 누구는 합니까? 그러면 우리 여러분 주로 아파트 짓는 회사가 건설사죠. 이런 건설사들은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전을 답으로 한다 그러면 개인이 전 한 필지 이렇게 한 필지를 갖다 개인이 한 필지를 갖다 뭐로 바꾼다고요? 지목을 바꾸는 거.
이런 거는 국가가 얼마든지 인정해 주는데 용도 지역을 막 녹지 지역을 상업지역 바꾼다? 이거는 국가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게 마음대로 바뀌어버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국가가 전 국토를 보고 국가가 오랜 고민해가지고 이 지역은 어떻게 쓰는 게 맞겠다? 여기는 주거다, 상업이다, 공업이다, 녹지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그렇게 이용을 해야 어쩐다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국가가 해놨는데 개인이 돈 내고 막 바꿔버려. 이러면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용도 지역을 바꾸는 것은 엄청나게 까탈스럽고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이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가 아니고 어렵다. X 그러면 물론 안 된다 표시인데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건설 회사들은 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건축할 때 100평 되는 땅 사가지고 안 하잖아요. 얼마 사가지고 10,000평, 20,000평, 100,000평 크게 하잖아요. 크게 할 때는 국가가 이 계획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다시 세워가지고 물론 거기도 돈을 많이 받겠죠. 국가가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변경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개인이 바꾼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은 어찌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땅을 선택해서 나는 뭐가 필요하다? 주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거지역 안에 있는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녹지지역 안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집 지어야지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용도지역은 전 국토를 어떻게 하면 경제적 효율적 이용할까? 국가가 전 국토를 상대로 딱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웬만하면 이거 바꿔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맞춰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안 된다고 합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토지를 볼 때는 지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목보다도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개발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개발 허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를 볼 때는 뭘 봐야 된다? 용도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면 우리가 이제 21 용도 지역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21 용도 지역을 배우고 그 토지가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가를 알고 어떤 토지에 투자했을 때 가장 투자 수익이 극대화될 것인가 그런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공인중개사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거를 공인중개사 과정에서 배웁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들 솔직히 안 배우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이 국영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이런 걸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를 이루는 것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남편보다는 부인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로 아파트 갈아타기 하는 거. 우리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돈 모아가지고 전세자금 18평 임대 들어가가지고 좀 몇 년 고생해서 그거를 사고 그런 상태에서 좀 더 모아가지고 24평 사고 모아가지고 30평 사고 35평 사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갈아타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갈아타기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중장년 되면 어느 정도 부를 갖다 안정을 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갈아타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에 안 배웠어도 대부분 잘 하더라고요. 왜 잘합니까? 그러면 남자보다도 이제 주부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왜 잘하냐? 내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니까 옆에 분들이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지금 투자 가치가 있대 따라가서 아파트 갈아타기 하고 이게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분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갈아타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주부들이 하더라도 토지에 대해서는 이 토지는 다른 부분보다 많이 좀 더 까탈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토지에 대한 전문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땅 갈아타기에서 돈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또 주변에 옆집 분들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누구 토지 사가지고 얼마 올랐다 하더라 부럽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하다가 기획부동산 걸려가지고 있는 거, 자 기획부동산 처음에 솔직한 말에 샀죠. 사고 난 다음에 평생 가도 못 파는 그런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과정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을 해주고, 왜 공인중개사 이걸 알아야 되는가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토지하고 건물,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거든요. 거래를 중개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생각해보세요. 공인중개, 국가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그럼 쉽게 말해서 중개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라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 전문가들이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믿고 나머지 분들은, 국민들은 그분들을 믿고, 왜 믿어야 돼요?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믿고 거래해야 된다. 그 말은 공인중개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설명해서 거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설명하게 되면 결국은 확인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확인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중개사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처벌한다, 처벌받는다 이런 걸 알게 되면 개인들이 중개사를 믿고 거래할 수 있습니까? 있죠. 왜? 그 중개사가 잘못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중개를 잘못 안 하려면 본인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런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하게 된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현재 공인중개사 준비를 한다든가, 조금이라도 공인중개사 준비할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한번 들어보면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이 땅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알았어요. 전국의 모든 토지는 지목이 있고 28가지 지목이 있고 21가지 지역이 있는데, 제가 이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이 강의 내용에는 그 자료도 같이 포함이 돼 올라가니까 자료 다운받아 보면 됩니다. 지금 설명했던 거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보면 되고요. 그래서 자 28가지 지목은 현재 이용 상태를 보고 명칭을 붙이면서 주목적은 세금 부과다. 개인이 필요하게 되면 돈 내고 변경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토지에서 지목은 그렇게 중요성은 없더라. 그러나 용도 지역은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전국토를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까, 국가가 고민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한다. 몇 가지요? 21가지로.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우리 같은 개인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다. 국가가 정해진 내용을 따라야 된다.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그것은 완전 부동산에 대한 고수가 되든가, 아니면 주로 시행하는 분들이 조금 토지가 아니고 엄청난 토지, 그러니까 보통 토지 살 때 막 500억, 1000억 이렇게 사거든요. 그 정도 사가지고 바꾸는 거,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땅은 무조건 용도 지역으로 본다. 일단 이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정착물이거든요.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을 우리가 부동산 그럽니다. 토지, 그리고 두 번째 토지에 있는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의 대표. 정착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몇 가지로 분류하냐? 건축물은 크게 29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29가지. 그래서 29가지가 뭔가 그러면 그 프린트 1페이지에다 정리를 딱 해놨죠. 자, 거기는 30가지를 했는데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순간은 29가지. 이 순간은 29가지인데 제가 지금 이 강의는 3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5월 중순이 되면 이 건축법이 개정이 돼요. 개정이 돼가지고 그때는 몇 가지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30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돼 있으니까 29가지. 나중에 개정이 되면 몇 가지요? 30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가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1종 근생, 2종 근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1종 근생, 2종 근생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표현할 때는 1종 근생, 2종 근생이 아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럽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걸 보통 이제 편의상 말할 때 1종 근생 줄여가지고 1종 근린생활시설 근생 2종 근생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종류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몇 개 간다고요? 30개를 갑니다. 30개로. 이래서 이제 국가는 토지를 몇 가지로 분류했냐? 자, 토지는 몇 가지요? 그러면 토지는 토지 그러면 이제 지목을 보지 말고 지역을 봐야 되지요. 자, 용도 지역 몇 가지요? 21가지로 분류하고 두 번째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궁극적으로 몇 가지 나온다? 30가지로 분류한다. 이 두 개가 뭐가 됩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 이게 부동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공법이라는 걸 나왔어요. 공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법 그러면 법에는 뭐가 있어요? 법에는 사법하고 공법이 있는데 자 법에는 사법, 공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개인과 개인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이다 그러면 공법은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국가하고 개인 간이요. 사법은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그러면 개인과 개인은 서로 그 관계가 대등하죠. 대등 관계가 되는데 공법은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등 관계가 아니고 국가가 위에 있습니다. 국가가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개인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게 이것은 상하관계. 공법이거든요. 상하관계가 되기 때문에 공법을 한마디로 뭐냐? 국가가 국민들에게 개인들에게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라.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거를 하세요. 명령. 하지 마라. 그것도 명령이요. 그래서 국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명령을 한다. 그 말은 규제한다. 이게 공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질서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해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되고 그렇게 해야 전 국민이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만 규제할 테니까 그 규제 내용을 따르라. 이게 공법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부동산 공법 뭔가? 부동산 공법은 근데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에 대해서요? 21가지 토지하고 29가지 건축물에 대해서 공법, 국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한다.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왜 일정한 규제를 가합니까? 그러면 이거죠.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자, 이 국토가 그것도 남북 이렇게 나뉘었어요. 가뜩이나 작잖아요. 국토가 작아요. 한정돼 있어요. 이거 필요하다고 이거 잡아서 옆으로 끌어가지고 늘릴 수는 없습니까?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늘어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늘어납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절대량이라는 한계가 있죠. 이렇게 국토가 한정돼 있다.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일까? 내가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음대로 증가시키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증성 그럽니다. 부증성. 토지에는 마음대로 증가시킬 수 없는 부증성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연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이용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이용하세요라고 방향을 줄 테니까 국민들은 그 방향을 알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했다. 그게 뭡니까?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그래서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한정된 자연 국토를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자 이렇게 이용하자고 이용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방향 제시하나? 여기는 주거지역, 저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는 그 말 대신에 자 제일 먼저 국가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용도 지역으로 분류하겠다. 용도 지역으로 분류해서 이러이러한 용도를 이용하라고 국가가 방향 제시할 테니까 국민들은 그 방향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용도 지역이 나오는데 용도 지역이 크게 몇 가지 용도 지역인가? 자, 제가 지금 드린 우리 프린트 보게 되면 프린트 2페이지 보게 되면 양가로 1 도시지역, 반가로 1 주거지역, 원문자 1, 2, 3, 4, 5, 6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준주거, 주거지역을 이렇게 6개 나눴죠. 두 번째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4가지 나눴죠. 세 번째 공업지역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3가지 나눴고요. 네 번째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가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가 관리죠. 관리지역이 1. 보존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뉘고 양가로 3번이 농림지역 넘기면 양가로 4번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용도 지역 공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전국을 크게 뭐라고 하냐? 자, 이 지역은 도시 지역이라고 하자. 그러면 도시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프린트 보면 딱 나옵니다. 도시 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됐거나 밀집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조에 필요한 지역이다. 그 지역이 도시 지역이요. 자, 큰 글자 보게 되면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관리 지역이 나옵니다. 관리 지역이 나오고 세 번째 큰 글자에 뭐가 나옵니까? 농림 지역이 나옵니다. 농림 지역. 네 번째 큰 글자 뭐가 나옵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래서 먼저 전국을 크게 4가지 나눈 거예요. 도시지역 그러면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됐거나 밀집이 예상돼요. 그래서 대부분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니까 시내 아닙니까? 시내.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지가 형성돼 있거나 장차 시가지가 형성될 때 그런 데를 도시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개발 목적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이 관리지역이고 3번이 농림지역,
4번이 자연환경 보전적인데 자 농림지역부터 농림의 농은 뭡니까? 농지입니다. 농지. 님 뭡니까? 산림입니다. 산림. 농지하고 산림이요. 농지하고 산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농림지역.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농림지역은 개발하는 게 맞겠습니까? 보존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농림지역은 당연히 보존하는 게 맞습니다. 농지 산림을 보존하자 그런 지역을 농림지역. 그러면 네 번째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글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자 즉 농지하고 산림 보존할 지역이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농지 산림 뺀 나머지 거를 보존하는 거 그런 게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선,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자. 그런 것들은 뭐 하자고요? 보존하자. 그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요. 그럼 제가 방금 읽어준 게 있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첫 번째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하자. 7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나오게 되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목적이다 아닌 것은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생태계 보존 그렇게 하다가 토양 보존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읽어보면 토양 보존 그런 말은 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답이다. 이런 거 찾는 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게 의외로 출제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몇 번 써봐야 돼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선,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도시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개발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농림은 농지산림 보존하자 자연환경은 농지산림 왜 보존하자 그럼 이 관리지역은 뭡니까? 관리지역은 자 관리지역 위에 보면 도시지역이 있죠. 도시지역은 뭐 한다고요? 개발한다. 관리지역 밑에 보면 농림 자연환경 있죠. 둘은 보존한다죠. 얘는 뭐도 한다? 보존한다. 개발과 보존이 혼재 섞여 있는 지역이 관리지역. 도시지역에 맞춰서 개발할 수도 있고 농림에 맞춰서 보존할 수도 있고 자연환경에 맞춰서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이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다시 3가지로 구분해요. 관리지역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프린트 보게 되면 보존관리, 2번째 생산관리, 3번째 계획관리 이렇게 정리해놨을 겁니다. 이건 이제 법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써놨는데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써놨는데 이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에 준해서 관리하는 거. 법에는 이렇게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살짝 바꿔서 위에다가 계획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 다음에 보존관리 이렇게 하게 되면 공부하기는 좀 더 편합니다. 왜 편하냐 그러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맞춰서 개발도 해야 되고 농림에 맞춰서 보존도 해야 되고 자연환경에 맞춰서 보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서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생산이 농산물 생산이거든요. 얘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보존관리는 맨 밑에 있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지역을 3가지 넣어놓고 여기에 맞게끔 국가가 그 다음 방향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 방향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오냐? 도시지역은 자 여기는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주거지역. 자 상업 위주로 개발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상업지역. 공장 위주로 개발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공업지역. 도시라고 다 개발하게 되면 인간이 숨지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숨쉴 공간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 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한다. 상업지역은 상업 위주로 개발한다. 공업지역은 공업 위주로 개발한다. 녹지지역은 녹지 공간 보존한다. 녹지는 개발이 아니고 보존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이 되는 지역이고 녹지지역은 보존이 되는 지역이요. 그러니까 도시락에 해서 다 개발한 건 아니에요. 크게 말하면 큰 틀은 개발이지만 큰 틀 안에서 작게 들어가면 보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기까지 내용들은 일반인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하자. 국가가 주거지역 이렇게 지정하면 뭐 하는 얘기요?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거 기능에는 1층 단독주택도 주거 기능이죠. 10층 아파트도 주거 기능이죠. 100층 아파트도 주거 기능이죠. 어쨌거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주택이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1층짜리 단독주택하고 100층짜리 아파트하고 같이 어울려 있으면 그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1층은 1층끼리 있어야 되고 50층은 50층끼리 100층은 100층끼리 좀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들 끼리끼리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거지역을 다시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이렇게 불러요.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이렇게 불려요. 일반 주거는 세 가지 1종 2종 3종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을 6가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전용 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이 뭐냐? 전용 주거는 주거에만 전용하자. 주거에만 전용. 아주 쾌적한 여기는 아주 쾌적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만들자요. 근데 1종, 2종 이렇게 나눈 것은 자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하자. 그러면 1종 전용 주거. 공동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하자 그러면 2종 전용 주거. 자, 이거 연결하는 게 찾는 게 시험 문제야.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뭡니까? 그러면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 이거 찾아야 돼요. 일반 주거는 일상적인 주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편리성. 편리한 주거 환경 만드는데 이렇게 1종, 2종, 3종 세 가지 나누면 주택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보세요. 두 가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인데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한답니다. 저층, 중층, 고층, 저중고. 저층이란 우리나라는 4층 이하가 저층이요. 4층 이하 저층주택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중층 보통 18층까지 중층 그래요. 중층주택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고층 그러면 이제 아예 막 30층 50층 넘어가잖아요. 그런 주택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일반 주거예요. 3종 일반 주거. 준주거는 주거에 준한다. 이 말은 여기는 주거 기능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부수적으로 추가되는데 그러니까 주거하고 상업하고 좀 섞여 있는데 그런 데가 준주거가 됩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자, 자료 보면 그런 내용도 다 나옵니다. 중심상업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을 위해서. 그래서 그 도시의 가장 중심지, 그러니까 업무용 빌딩이 최고 많고 막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가 대부분 중심상업이고, 일반상업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담당하는데, 일반상업은 보통 여러분들이 상업지역 그러면 거기는 대부분 일반상업지역이에요.
유통상업은 도시 안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인데 유통상업은 주로 뭐냐? 도매시장. 우리가 가락동 도매시장 있죠? 뭐 영등포 수산 노량진 수산물시장 이런 도매시장터가 유통상업이고 근린상업은 재래시장 그런 데가 근린상업입니다.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지역 두 번째 일반 공업지역 세 번째 중공업 지킨다는 거요. 전용공업은 국토 어딘가에는 매연 있는 중하 공해성 공장이 들어갈 때가 전용공업죠. 일반 공업지역은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일반 공업은 약간 애매한데 특징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공업 환경을 제외하지 않는 공업. 준공업은 어쨌거나 공업은 공업이니까 공업이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업에 준한다 여기는 일단은 공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이 추가되는 거. 이때 공업은 공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경공업, 수공업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 녹지 지역은 다시 보전 녹지 지역이 있고 보전 녹지 지역 두 번째 생산 녹지입니다. 생산 녹지 지역 세 번째 자연 녹지 세 가지 있어요. 보전 녹지는 순수하게 녹지 기능을 보존하자. 웬만하면 개발하지 말자. 그러니까 도시지에서 규제가 강한 지역이 보전 녹지가 됩니다. 생산 녹지는 도시지역 도시민도 농산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더 농사 짓자. 농산물 생산해서 개발하지 말자. 자연 녹지는 현재는 녹지니까 녹지 공간을 보존해. 불가피하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이게 자연 녹지. 그래서 보세요. 도시지역이 주거지역이 6개, 상업지역이 4개, 공업 3개, 녹지 3개 가지고 도시지역이 총 몇 개 됩니까? 16개로 분류돼요. 16가지 방향 준다는 얘기요. 그러면 관리지역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3개. 그럼 19개 되잖아요. 농림 하나, 자연경 하나.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은 전국을 크게 21개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21개 지역에 맞는 무엇에 대해서 이용에 대해서 국가가 방향을 주겠다. 여기에 맞춰서 국민들은 쓰라는 얘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방향을 줄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규제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땅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프린트 내용에 이제 3페이지, 4페이지 가고요. 4페이지 가면 이제 5번에 용도제기한 토지 이용 제한하고 밑에 박스 보게 되면 그 용도제별 지가 수준 써놨죠. 전국의 땅은 21 용도조 구분하는데 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부동산 강의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해 준 분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동안 강의하는 거, 이 강의했던 그러면서 배운 내용들 저도 이제 처음에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배운 것들 저는 현실적으로 이 부동산 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 업을 하면서 느낀 것들 감각적으로 이거를 종합했더니 대한민국의 땅 가격은 이 정도 되겠군 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땅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느 땅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일단 잠시 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이어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지역.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땅의 구분입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했어요?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다시 어떻게 구분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준주거 나오겠죠. 세 번째 준 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이 일단 6개 됩니다. 주거지역이 6개 되면 두 번째 이제 나오는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겠죠. 상업지역. 자, 상업지역 해가지고 상업지역은 다시 몇 가지요? 4가지. 첫 번째 중심 상업지역, 두 번째 일반 상업지역, 세 번째 유통 상업지역, 네 번째 근린 상업지역 이렇게 4가지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에서 세 번째 이제 공업지역 되겠죠. 도시지역 세 번째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다시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두 번째 일반 공업지역, 세 번째 중공업지역 이렇게 3가지 나눕니다. 공업지역이 3가지 나누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녹지지역 나겠죠. 네 번째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다시 무슨 녹지역 그러면 보전 녹지지역, 두 번째 생산 녹지지역, 세 번째 자연 녹지지역. 이게 우리가 부동산 공부할 때는 일단은 명칭이 많아야 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까지 하면 도시지역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무슨 지역입니까 하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아까 3가지 썼잖아요. 편의상 계획관리지역을 먼저 쓰고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 세 번째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 농지 산림 보존한다. 농림지역. 네 번째는요. 농지 산림 왜 보존한다? 자연 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렇게 구분하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자 일단 이게 시험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또 알아보면 좋잖아요.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서 첫 번째 문제 나오는데 자 도시지역이 뭡니까? 도시지역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이게 무슨 지역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구와 뭐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무슨 지역이요? 도시죠.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가 100% 다 어렵진 않아요. 기본이 되는데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어렵고 쉽고 떠나서 무조건 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려면 이거는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이지만 일단은 시험에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지역이 뭡니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는 지역이 뭐라고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은 뭡니까? 주거 기능 유지를 개발한다.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은 D가 나옵니다. D가. 그럼 D가 뭐로 나오냐?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뭡니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자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 2종은요. 그러면 공동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일반 주거 1종은 저층 주택 위주의 편리한. 2종은요. 중층 주택 위주의 편리한. 3종은요. 고층 주택 위주의 편리한. 이 연결하는 거. 저중고. 그러니까 1, 2, 3 되잖아요. 준주거는 주거 기능을 주로 하되 부수적으로 상업 업무 기능이 추가된다. 그게 준주거. 중심상업은 도심 또는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을 확충한다. 우리가 중심 그러면 심심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풀리는 거예요. 자, 일반 상업은 이 글자가 일반 상업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일반 글자가 똑같아요. 유통상업은 도시 안 지역 간 유통 기능 증진한다. 그러니까 유통상업이니까 유통 그 말이네. 근린상업은 제가 유통상업이 도매시장 그러고 근린상업이 소매 재래시장이죠. 근린상업은 이렇게 나와요.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근린상업이니까 근린 이렇게. 그러니까 상업적인 공부 안 해도 똑같은 글자가 있으니까 다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용공업적. 전용공업적은 공업에 전용한다. 그러니까 뭐 면 있고 굴뚝 있는 그런 공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중화학 공장이다. 중화학 공장 그러면 그게 전용공업적. 두 번째, 일반 공업적. 이게 약간이면 일반 공업적이 좀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업적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한다. 그게 일반 공업. 중공업은 이거는 공업에 준한다거든요. 글자는 공업이니까 공업이 좀 들어가되 상업 업무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이때 공업 무슨 공업이요? 경공업. 경공업 그러면 중공업 이렇게 가면 돼요. 자, 녹지는 녹지적이 뭡니까? 공업적 녹지. 이건 안 나오고 D가 나오거든요. 보존 녹지 그러면 글자에도 녹지 공간을 보존한다. 그러면 보존 녹지요. 이 글자 찾으면 돼요.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발하자. 똑같이 생산 그게 나와요. 자연 녹지는 녹지 공간을 보존하되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으면 제한적인 개발하자. 이게 자연 녹지가 돼요. 아, 개발할 수 있는 녹지가 자연 녹지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적은 자, 이제 이 관리적은 도시적, 농림지역, 자연환경에 준해서 관리한다. 이게 다 나와야 돼요. 도시도 나오고 농림도 나오고 자연환경에 준해 관리한다. 그러면 관리적이요. 세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관리적은 도시적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러면 계획관리요. 장차 도시적 가려고 준비된 땅이 계획관리요. 생산관리적은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여기 있죠. 그게 생산관리. 보존관리는 맨 밑에 자연환경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러면 보존관리. 그 특징이 잡으면 돼요. 농림지역은 농림업에 진흥하고 산림을 보존하는 그게 농림지역이요. 농림 그래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 이거를 몇 번 써서 암기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은근히 잘 나오거든요. 이 연결 찾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찾는 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도적의 종류는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용도적 이게 부동산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걸 해야 되는 거요. 대한민국의 땅은 21 돼 있다. 21 뭐가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토지를 21가지 용도로 분류하고 땅을 21가지로 분류하고 이제 자 프린트 4페이지 국가가 이렇게 토지를 이용하라고 이제 이렇게 토지 이용하라고 토지 이용에 있어서 이제 국가가 드디어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을 제시한다. 그 말은 일정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방향 제시고 나쁘게 표현하면 규제.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말고 국가가 정해놓은 대로만 따라서 쓰라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제한할 건데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제한하냐 그러면 건축 제한이 건축 제한이 무슨 뜻이냐? 건축 제한은 것은 자 일단 우리가 땅의 종류가 몇 가지다? 21가지다. 그게 뭐라고요? 용도 지역. 이걸 알았죠? 이걸 알았으면 건축 제한한다 그러면 자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지금은 29가지.
나중에 몇 개 된다고요? 30개, 30개. 그러니까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요? 30가지요. 자, 이 30가지 중에서 이 중에서 무엇이 허용되는가? 어떤 건축물을 허용하고 어떤 건축물은 금지할 것이냐?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공장을 할 수 있는가? 창고를 할 수 있는가? 교육시설 할 수 있는가? 단독주택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정해줘야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아, 여기는 집을 지을 수 있구나. 공장 지으면 안 되겠네. 창고는 안 되겠네. 학교는 되겠네. 그거를 봐야 국민들이 따라할 거 아니에요. 국가가 뜬구름 잡듯이 대충 저기는 주택이 되고요. 저기는 학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딱딱 정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초등학교 된다. 중학교 안 돼. 고등학교 안 돼. 대학교 안 돼. 단독주택은 된다. 연립 안 돼. 아파트 안 돼. 공장 안 돼. 슈퍼는 조그만 슈퍼는 된다. 근데 우리가 술 파는 음식점은 안 된다. 호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정해줘야 국민들이 그걸 보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그거를 다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건축자인데 그거를 어떻게 정해주냐 그러면 이 내용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이 있는데 이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관심만 뭘 보라고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봐라. 그럼 우리는 이거를 보고 이제 해야 돼요. 21 용도 지역 중에서 아파트가 건축이 되는 게 어느 지역이냐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서 종종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개업 할 때 나중에 할 때는 이 법을 보고 우리가 그걸 알고 따르는 것이지 이거 분량이 좀 많거든요. 그걸 암기해서 따른다 그것은 엉터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 내거든요. 문제 내면은 이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해서 풀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우리는 21 용도적의 특징을 자꾸 보고 건축물의 종류를 자꾸 보고 비교해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 이제 양호한 주거환경이잖아요. 거기에 공장이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아파트 가면 안 되지. 초등학교는 되지. 조그만 편의점은 되지. 단독주택은 되지. 의원은 돼요 안 돼요? 조그만 의원 같으면 되겠지. 이런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것은 굳이 암기 않고 눈치로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건축 제한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건폐율 제한합니다. 건폐율 제한하는데 건폐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얘기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비율은 100분율 곱하기 100 그래요. 다 써놓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무슨 제한이냐 그러면 용적률 제한. 세 번째는 용적률 제한인데 용적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의 비율인데 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가 모든 토지 몇 가지요? 21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21가지. 21가지 땅에다가 첫 번째 건축 제한하고 두 번째 건폐율 제한하고 세 번째 용적률 제한을 하면 토지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무슨 얘기인가 설명 다시 할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개 필지 있다. 4개. 자 필지가 4개입니다.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4번 필지. 필지가 4개 있는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아무런 간섭을 안 해요. 국민 여러분 자기 땅은 자기 마음대로 쓰세요. 국가 간섭을 안 할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라. 그 대신 잘 쓰라. 그러니까 1번 필지에다가
나는 여기에다가 단독주택을 해서 혼자 쾌적히 살아야 되겠다. 잘 썼습니까? 잘 썼지 그 사람은. 2번 필지 소유자는 나는 여기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좀 매연이 나오더라도 공장을 지어서 제품 생산해서 돈을 벌어야지. 잘 썼습니까? 2번이 볼 때는 잘 썼지. 3번 소유자는 여기 때문에 여기에다 나는 백화점 지어가지고 비싼 물건만 갖다 놓고 좀 고급 손님만 유치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백화점 지었어요. 잘 썼습니까? 3번이 보면 잘 쓴 거. 4번 필지 소유자는 뭐 할까요? 나는 여기에다가 자 쓰레기 처리장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활하면 생활 쓰레기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어딘가는 쓰레기를 매립도 해야 되고 쓰레기를 처리한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나는 여기다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 해야 되겠다. 그러면 4번이 보면 잘 쓴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잘 썼지. 개인들은 잘 썼어요.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는 단독주택이 혼자 쾌적하게 살아야 돼. 공장 지어서 밤새 쿵쾅 제품 생산해야 돼. 여기는 어쩐다고? 백화점 고급 손님 모이겠다고. 여기는 뭐가 있다고? 쓰레기 처리 있어. 쓰레기 처리 옆에 백화점 만들면 고급 손님이 잘도 오겠네요. 밤새 쿵쾅 하는데 잠 자겠습니까? 못 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 국민들에게 토지용을 국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쓰세요. 그 대신 잘 쓰세요. 그러면 자기 필지는 잘 써요. 자기 거는. 근데 내가 여기다 공장을 했을 때 주변 땅에다 무슨 영향을 줄까? 이걸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국가가 방향을 잡아줍니다. 국가가 토지 이용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테니까 국민 여러분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모든 토지에다 뭐를 지정한다고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데 몇 가지 지정한다? 21가지. 21가지 지정하면서 자, 이 땅은 전부 다 뭐냐? 제1종 무슨 지역이다?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딱 정해요. 여기는 전부 다 제1종 전용 주거지면 단독은 돼야 안 돼요? 단독은 되는 거예요. 공장 돼요? 안 돼. 백화점 돼요? 안 돼. 쓰레기 처리 돼요? 안 돼. 단독주택이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에 필요한 것만 돼요. 그러면 얘는 허가 안 해줘. 이거 허가 안 해줘. 얘 어쩐다고? 너 허가 안 해줘. 4번은요? 허가 안 해줘. 이런 거는 지을 수 없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지어 이제. 그러니까 2번도 나 뭐 해야지? 단독주택 해야지. 3번도 단독해야지. 4번도 단독해야지. 허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이렇게 해서 단독은 단독끼리 모이고 공장은 공장끼리 모이고 판매는 판매끼리 모이고 그게 첫 번째 건축제한이요. 건축제한은 효용이 유사한 용도 끼리끼리. 그러니까 건축제한은 끼리끼리 모여라 이런 얘기요. 효용이 유사한 것들끼리 한 군데 모여 있어야 그래야 토지 경제적 효율주의형을 도모할 수 있다 이 얘기요.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전부 다 단독, 여기도 단독.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리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뭐 한다? 단독한다. 어울리고 좋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용도 지역에서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이렇게 건축 제한을 했어요. 건축 제한. 비슷한 것들끼리만 같이 해라. 공장 허가 안 해준다. 단독 해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만 규제하고 더 이상 규제를 안 하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 이 토지가 한 필지가 전부 다 우리 100평 하자고. 100평. 자 1번 필지 소유자는 몇 평을 할 겁니까? 국가에서 간섭을 안 해. 자기 땅에다가 짓고 싶은 만큼 지으세요. 국가 간섭 안 할게. 그 대신 적당히 지으세요. 얼마가 적당한가 국가 간섭을 안 할 테니까 하고 싶은 만큼 해봐요.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방도 많은 데서 3개, 4개, 5개 집을 크게 짓고 여유 있게 살려고 그러지 100평에다가 10평 지어서 힘들게 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고 어우 내 마음대로니까 나는 여기에다 이렇게 100평을 다 짓게 돼. 100평을 국가가 마음대로 했어. 적당히 했어. 나는 100평이 적당한 거야. 100평 이렇게 짓는 거예요. 옆에 2번은 그렇지 내 마음이니까 다 해야지. 나도 100평. 3번은요 나도 100평. 4번은요 나도 100평. 와 전부 다 하나도 빠진 100평 빽빽하게 지어놨습니다. 이제 어쩝니까 보면은 완전 빽빽하게 100평씩 다 지어놓으면 이게 잘 쓴 게 못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쓴 것 같기도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건물과 건물 사이 틈이 다 1도 없잖아요. 그러면 건물 사이로 환기가 될까 안 될까요? 채광이 될까 안 될까요?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불났다 그러면 전 건물이 홀라당 다 태워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안 되겠다 이거. 두 번째, 이 토지에다 얼마만큼 건축을 할래?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을 국가가 제한하겠다. 건축할 수 있는 비율, 이걸 보고 우리가 건폐율, 그래 건폐율. 그래서 건폐율은 얼마냐 그러면 50%만 한다. 50%. 무슨 얘기냐? 땅 면적이 100평이면 딱 50이니까 50평 밑으로 지어라. 50평 위로 지으면 허가도 안 해줄 뿐더러 처벌하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제 1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몇 평? 50평. 2번도 50평. 3번도 50평. 4번도 50평.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전부 다 단독인데 땅 면적의 딱 반만 졌다고 반만. 자 반만.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조, 통풍, 환기, 연소 차단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건폐율 제한합니다. 건폐율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폐율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 건폐율이 제1종 전용 주거지구는 50 이하입니다. 50 이하. 2종도 50 이하. 1종 일반주거 60 이하. 2종 일반주거 60 이하. 3종 일반주거 50 이하. 준주거 70 이하. 그래서 5, 6, 6, 5, 7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주거지역은 5, 6, 6, 5, 7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상업지역은 이거 쉬워요. 자, 중심 상업은 90 이하. 일반 상업은 80 이하. 자, 유통 상업은 80 이하. 근린 상업은 70 이하. 그러니까 9887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공업지역은 전부 다 너는 70 이하. 얘도 70 이하. 여기도 70 이하. 공업지역은 전부 다 70 이하. 녹지지역은 20 이하. 20 이하. 여기도 2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는 전부 다 20 이하. 쉽잖아요. 공업은 70 이하. 녹지는 20 이하. 관리지역은 이 계획관리가 40 이하입니다. 40 이하. 생산관리가 20 이하. 보존관리도 20 이하. 농림도 20 이하. 자연환경도 20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21 땅에다가 얼마만큼만 지을 수 있다 국가가 정확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거기까지만 쓸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건폐율 제한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무엇을 하냐? 자, 이렇게만 하면 이제 잘 될 줄 알았어요. 국가 보니까 단독주택끼리 있으니까 효용이 비슷하니까 잘 어울리네. 그리고 건폐율 50 주니까 땅 면적을 막 50% 하니까 공간도 많고 괜찮네. 이렇게만 하면 될 줄 알고 국가가 더 이상 규제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이 땅에다가 이렇게 하되 몇 층까지 쌓아라 국가가 안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쌓고 싶은 만큼 쌓으세요. 그 대신 적당히 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100평에다가 몇 평까지 했다? 50평까지 건축했는데 땅 면적의 반을 졌는데 위에
위에다 쌓는 것은 얼마만큼 쌓아 말이었고 그냥 알아서 싸래. 알아서 적당히 싸래. 그러니까 1번 소유자가 나는 몇 층 할 거야? 1층만 할 거야. 1층만 필요 없어. 그랬더니 2번 소유자가 그래? 나는 77층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3번 소유자가 나는 135층 할 건데 4번 소유자가 나는 990층이다. 이렇게 건축한다 생각해봐요. 국가가 간섭을 안 하면 국민들이 마음대로 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여러분 1층하고 990층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 땅에다가 얼마만큼 쌀까? 쌓는 비율. 쌓는다, 담는다. 그걸 보고 우리가 용적. 그러면 용적. 대지 면적의 몇 %까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100분율에서 용적률이 용적률. 그래서 용적률을 얼마나 하냐 그러면 용적률은 제1종 전용주거적은 용적률을 100%까지 한다. 이렇게 딱 잡으면은 이 땅에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땅 면적의 100%만 쌓는다. 100%.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 땅이 1번이 100평이 있는데 건축은 아무리 많이 해도 몇 평만 다? 50평만 다. 위에다 쌀 때 얼마 쌓는다? 땅 면적의 100%다. 100평에 100%면 100평 되겠죠. 1층이 얼마? 50평. 그러면 2층은 얼마? 50평.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개 다 얼마요? 두 개 다 얼마? 100평, 100평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 얼마만큼 쌓는가? 그게 용적률이요. 그러면 자, 이 100평은 뭡니까? 100평은 땅 면적. 땅 면적을 뭐라고요? 대지 면적. 그 다음에 위에서 딱 봐요. 위에서 딱 보게 되면 이게 위에서 보게 되면 얼마가 보입니까? 50평이 보이죠? 위에서 봤을 때 버린 면적, 그게 무슨 면적이요? 건축 면적.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 한다?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는 몇 평이라고요? 100평. 100평인데 자, 봐요. 이게 지금 몇 층째 그럽니까? 이게 1층, 2층이죠. 이 50평을 우리는 이 50평을 뭐라고 하냐? 2층의 바닥 면적 그래요. 2층의 바닥 면적. 이 50평은요. 1층의 바닥 면적. 그러면 바닥 면적 두 개를 더해봐야 합계면 몇 평이 됩니까? 100평이 되죠. 이 100평을 뭐라고 하냐? 바닥 면적을 이었죠. 연결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가 뭐다? 연면적. 연면적이 얼마다? 100평이다. 100평. 그래서 대지 면적 100평분의 연면적 100평. 100분의 100이면 1이잖아요. 곱하기 100. 그러면 100%지. 100%. 이게 용적률이요. 그래서 용적률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용적률을 자, 제1종 전용 용적률은 100, 2종 150, 1종 200, 250, 여기가 300, 여기가 500 이렇게 써놨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잡아놔서 국민들은 여기까지만 해라. 그러면 이거 암기 됩니까?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요. 근데 쉽잖아요. 100, 50시가 50시. 150, 200, 200, 300 하나만 500 껑충. 그러면 상업적은 얘가 1500, 여기는 1300, 여기는 1100. 그럼 얼마 나겠습니까? 1500, 1300, 1100, 200씩 다운되네. 당연히 얼마요? 900.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하고 공업적은 너는 300, 얘는 350, 50 올라가죠? 그럼 얘는 얼마 되겠어요? 400이네. 이렇게 300, 350, 400. 녹지적은 보존 녹지 80,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100 그래요. 80, 100, 100. 관리적은 계획 관리가 100, 생산 관리 80, 보존 관리 80, 100, 80, 80. 농림 자연환경은 80, 80 이렇게 돼요.
이게 용적률인데 대한민국의 땅 가격은 주로 뭐가 좌우하냐? 용적률이 좌우해요. 용적률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가 지금 네 가지가 나오면 네 가지가. 첫 번째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거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단독 양호가 뭐요? 1종 전용주거, 공동 양호는 2종 전용주거. 이거 연결할 줄 압니까?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고, 두 번째 시험 문제는 건폐율 암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시험 문제고, 세 번째는요 용적률 암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 시험 문제고, 네 번째 시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거죠. 모든 토지를 21가지로 나눠놓고 건축물을 30가지 분류해서 그 중에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가, 이거 찾는 거는 좀 어렵지만 이게 네 번째 시험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요. 근데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땅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그래서 이런 걸 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자 다른 조건이 없고 다른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만 가지고 자 땅 가격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프린트 4페이지에다 써놨죠. 써놓고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갖다 제가 15 이렇게 써놨어요. 2종을 20, 1종을 25, 그 다음에 2종을 30 있었죠. 32, 3종을 40, 준주거를 50, 중심상업을 100, 일반상업이 95였죠. 유통상업이 90, 근린상업을 85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전용공업을 30 써놨어요. 일반공업을 35 써놨죠. 중공업을 45 이렇게 써놓고요. 자 녹지, 보존 녹지는 4, 생산 녹지는 7, 자연 녹지는 10, 관리죠. 보존관리 3, 생산관리 8, 계획관리 12. 자 농림지역이 1.5, 자연환경 1 이렇게 써놨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설명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앞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전국에 있는 21 땅을 가격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태까지 이런 강의를 하고 제가 실제 제가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해 봤더니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냐면 중심상업이요. 중심상업이 최고 비싸니까 최고 비싼 중심상업을 100으로 놓고 100으로 놓고 중심상업을 100으로 놓는다 그러면 가장 싼 데가 어디냐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자. 그래서 자연환경보전 1 이렇게. 그러면 와 이렇게 자연환경보전자고 중심상업자 땅값이 100배 차이 납니까? 심한 데는 100배, 200배, 500배도 차이 나죠. 근데 보통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상업을 100으로 잡으면 100원이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1원이에요. 1원. 그러면 농림지역은 1.5원이야. 자연환경보다는 농림이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자, 보존관리가 3원, 생산관리 8원, 계획관리가 12원 그렇죠? 농림지역보다는 보존관리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3원 정도. 생산관리 가면 가격이 껑충 더 뛰는 거예요. 8원 정도. 근데 계획관리 가면 이거는 12원, 12원. 1.2가 12원. 껑충 비싸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비도시죠. 이제 녹지부터 도시지역 들어갔죠. 도시지역 들어가면 보존 녹지가 규제가 좀 강하거든요. 4원 싸죠. 생산 녹지는 7원, 자연 녹지는 10원.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된다고요. 공업지 가게 되면 전용 공업이 규제가 강해요. 그러니까 너는 30원 정도. 그러면 일반 공업이 30원, 중공업이 갑자기 껑충 있게 뛰는 거예요. 중공업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업은 40원. 자,
중심상업이 100원이다 그러면 일반 상업은 95원 정도 됩니다. 유통상업은 90원 정도, 근린상업은 85, 이 정도 됩니다. 제 계산에 의하면. 주거지역 가게 되면 자, 전용 주거지역이 15원 정도, 일반 주거가 20원 정도, 일정 일반 주거가 2정 20원 됐죠? 일정 일반 주거가 더 비쌉니다. 25원, 2정이 한 30원 정도, 3정이 40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은. 그것은 실제 현장 가서 보게 되면 2정보다 3정이 껑충 차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준주거는 50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21 땅 내용을 보고 이거 제가 대충 만든 것이 아니고 저도 며칠 동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 누군가 한번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남들도 따라해서 이제 제가 강의한 걸 반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거예요. 제가 먼저 이 강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처음 합니다. 처음. 이 강의는 처음 했으니까 분명히 나중에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 또 올라올 거예요. 제가 먼저 기운 잡아줬으니까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했던 35, 40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토지 가격 수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나는 공인중개사 시험 관심 없어.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려면 지금 제가 했던 2시간 정도 그 정도 강의 내용을 알고 자 가장 투자의 1순위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땅은 어디입니까? 묻게 되면 중심상업이 100원이니까 투자하기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중심상업은 대한민국 땅값이 최고 올라가는 게 중심상업이에요. 얘가 더블 치려면은 200원 올라가려면 우리 살아생전에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해요. 이런 지역이 2배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배, 3배, 10배 올라가는 땅은 없습니까? 있죠. 그런 지역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 계획관리를 저는 투자 1번입니다. 투자로 보게 되면 1순위가 계획관리입니다. 왜? 계획관리 지역이 뭡니까? 장차 도시지역 가려고 준비해놓은 땅이 계획관리요. 계획관리는 도시지역 간다 하면 도시지역이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하잖아요. 근데 계획관리는 절대 녹지지역으로는 안 가요. 계획관리가 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가니까 현재 계획관리 얼마 안 돼요? 12원인데 계획관리가 1정 전용주거 안 갑니다. 2정 전용주거 안 갑니다. 가면 어디서부터요? 1정도 안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계획관리가 주거지역 가게 되면 기본 32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로 이쪽으로 가고 계획관리가 상업지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게 12원짜리가 상업 간다 그러면 일반 상업과 일반 상업 대부분 어쩌면은 유통상업 벌써 이 가치가 몇 배가 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예요. 이것은 계획관리가 공업지역 갈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가 공업지역 갈 때는 셋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0 이상 가는 거예요. 계획관리는 녹지지역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관리가 알고 봤더니 엄청난 개발 쪽에서는 엄청난 잠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2순위는 뭐냐 그러면 얘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여기가 2순위입니다. 2순위. 왜 자연녹지 2순위냐 그러면 여기는 녹지 공간을 보존하되 불가피하면 제한적 개발이 된다. 불가피하면 제한적 개발 허용도 되는데 실제 자연녹지지역은 이 도시가 커지면 도시가 커진다 그 말은 인구가 유입돼서 인구가 증가하면 도시는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도시의 인구 몇 만이 삽니까? 30만이. 그럼 30만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지역이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요. 근데 인구가 추가로 몇 만이 더 들어온다? 20만이 더 들어온다. 이런 계획은 도시별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20만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 해가지고 20만을 넣기 위한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이거 준비되어 있는 땅이 뭡니까? 그 땅이 자연녹지, 자연녹지. 도시적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 도시가 아니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 그게 뭐라고요? 자연녹지. 그러면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계획관리 12원 그러고 이 자연녹지를 10원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토지 투자할 때는 현재도 보고 미래도 봐야 되거든요. 미래를 보면 둘 다 똑같아요. 미래는 둘 다 똑같은데 현재를 보게 되면 계획관리가 현재는 자연녹지보다도 계획관리가 더 유리한 거예요. 계획관리가. 그러니까 계획관리를 좀 더 높게 쳐주는 거예요. 뭐가 유리합니까? 이거죠. 자연녹지 건필 20인데 계획관리 건필 40이니까 계획관리가 좀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투자 3수위는 어디냐 그러면 투자 3수위는 여기 있는 생산관리, 생산관리적이 투자로 따지면 3순위다. 투자 따지면 3순위다. 생산관리가 그런대로 3순위. 생산 녹지보다는 생산관리가 좀 더 좋게 봐요. 개발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투자 4순위 어디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계획관리 자연녹지 중에서도 투자할 땅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생산 녹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그런 데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 또 찾아가서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계획관리 가장 좋고, 두 번째 자연녹지, 세 번째 생산녹지. 투자는 세 군데만 세 군데, 다른 데다 투자하는 게 아니요. 땅에다 투자할 때는 계획관리를 하고. 근데 계획관리가 없는, 서울은 계획관리가 없어요. 부산도 계획관리가 없어요. 큰 도시는 계획관리가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데서는 어디에 타고 자연녹지지역에 해야 되고 이런 얘기요. 그러면 이제는 투자가 아니고 내 땅을 팔아야 되겠다. 내 땅을 팔았다. 그러니까 내가 땅 가지고 있는데 이 땅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수익은 단 1도 없고 세금만 내요. 세금만. 토지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지 않겠습니까? 보유세. 세금만 내다 죽는 그런 땅이 있는 거예요. 써보도 못하고. 이 땅은 은행에 가서 돈 빌려고 담보 제공하면 은행이 그 땅 담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땅이 뭡니까? 1번 가장 안 좋은 땅 뭡니까? 1번 자연환경보전적 가장 안 좋은 1순위. 어찌해야 돼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거는 팔고, 판 돈 쓰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어디 와야 돼요? 계획관리에다 투자하세요. 몇 년만 지나면 몇 배 오릅니다. 몇 배. 두 번째 안 좋은 땅이 뭡니까? 농림지역 2순위. 농림지역 안 좋은 땅 2순위는 농림지역입니다. 이것도 팔고 계획관리 가면 좋아요. 세 번째 안 좋은 땅 뭡니까? 보전녹지 안 좋은 땅 3번. 가격이 싸요. 규제가 좀 있으니까. 네 번째 안 좋은 땅 뭡니까? 보전녹지 이거 4번. 네 번째 안 좋은 것은 4번. 다섯 번째 안 좋은 것은 이 정도면 됐어요. 나머지 땅 이렇게 생산 녹지나 생산 관리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은 보유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토지를 팔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보유해야 될 것이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토지에다 투자한다. 어떤 토지에다 투자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공인중개사 공부 안 하는 분도 알아야 되고 특히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이 이거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내용을 알고 토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면 이 정도는 알고 거기에 설명해야지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부동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알더라도 어디 가게 되면 땅에 대해서는 웬만큼 남들이 얘기했을 때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규제를 하는 거니까 내용이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알고 투자한 사람하고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 토지 중개를 하는 분들하고 모르고 하는 분들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겠는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은 자신 있게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 있게 공인중개사 과정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